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탈북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취조 방향에 대한 특별 지시까지 하달했습니다. 본인의 중국에서의 행적을 세세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같이 북송된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내 다른 탈북민에 대한 정보까지 캐낼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탈북 경로도 자세히 밝혀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보위부 집결소 조사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끝났지만 국가보위성은 더 오랜 기간 조사해서 탈탈 털어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의 감옥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감옥 시설이 열악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으며 폭행, 고문이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북송되었다 941생으로 재탈북에 성공한 탈북민들은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합니다. 감옥에서 받은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특히 남한행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국가반역죄로 중형을 언도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다 해도 다시 탈북할 수도 없어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죄명은 국가반역죄가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죄입니다. 현재 북한의 세대 중 20%가량이 하루에 2끼 이하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서는 꽃제비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른바 보릿고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북부지역 취재협조자들이 지난달 1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분이 군량미로 우선 공급되면서 북한 주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의 취재협조자는 지난 4월 통화에서 한 인민반이 약 20-3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7세대 정도가 하루 2끼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며 그 2끼 식사조차도 옥수수죽이나 옥수수밥에 무, 감자, 시래기 등을 섞은 것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함경북도의 취재협조자도 인민반의 약 40% 정도가 어렵게 살고 있다. 당국의 통제로 장마당이 위축되면서 과거 장사를 해 비교적 여유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벌이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서는 굶어 죽거나 꽃제비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이 본격적인 보릿고개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보릿고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확산하고 있다며 2024년 3월 초부터 많은 사람들,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 가운데 불안이 많이 확산했다. 이대로 가면 작년만큼 어려워지지 않을까 기아에 대한 공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TBS 방송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지난해 5월에 탈북한 김모 씨가 촬영한 굶주린 북한 주민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황해남도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다. 탈북민 김 씨는 방송에서 굶주려서 쓰러진 것 같은데 곧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며 1990년대 대기근이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고 특히 코로나 대유행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릿고개 상황의 심각성은 국내 연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계획분으로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외부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곡물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올해도 보릿고개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등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31만 톤, 약 6.9%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가 보유 식량을 먼저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곡물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내부 협조자들에게 2023년은 풍작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가를 질문했다며 농장에서도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 농민에 대한 분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우선순위가 군량 및 공공기관 그리고 안전국이나 보위원 등 체제 유지에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기능은 약화하는 반면 쌀 가격은 상승해 일반 주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쌀 가격은 1kg에 북한 돈 7,000원으로 올해 1월까지 5,000원 선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소장은 양곡 판매소의 곡물 가격도 올랐다. 현금이 부족한 북한 주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당국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이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작년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취약계층부터 아사자가 늘고 있다는 제보도 나온다. 도시 주민은 시장 통제에 따라 장사를 할 수 없어 현금 수입이 급감했고, 농촌 주민은 부족한 식량에 현금 수입의 기회조차 없는 실정에서 먹고 살 방법이 제한되니 보니 벼랑 끝에 몰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작년에는 아사자가 3월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점점 그런 분위기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감도 많지 않고 취약한 계층부터 몰락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 중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 5월 지나면서 좋아진다는 전망이 전혀 안 보이니까 공포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공포가 많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시 주민 입장에서 현금 수입이 정말 중요한데 장사도 못하게 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많이 제한해 왔기 때문에 출구가 안 보인다. 식량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수입은 얻을 방법이 없지 해서 작년처럼 되면 어떻게 살겠냐는 공포가 많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북한 식량난의 해결책을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찾아야 하지만 당국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조충희 연구소장은 지금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물품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이 들어가고 있다. 식량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곡물 수입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 나라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 대상국 명단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유엔 직원들의 입국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지원 업무를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작황 상황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재앙을 피했다고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은 지난해 자연재해가 없어 가을 수확량이 평소보다 좋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생산량이 감소한 후 2023년에 생산량이 반등했다. 2016년 광범위한 유엔 경제 제재 조치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을 달성했다 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이전보다 밀착하게 된 것도 식량을 더 확보하게 된 요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국경 개방 이후 중국의 대북 수출이 부활하고 미중 긴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예상보다 나은 수확량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제시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곡물 수입에 대한 월간 추이 수치 그래프 중국 세관 통계를 보면 2023년에 급속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개선됐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수출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에도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식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주민들의 식량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번 보고서는 명시했다. 식량 확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지위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통제를 강화해왔다며 기존에는 구매 능력에 따라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통제로 인해 정치적 지위에 따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게 될 수 있도록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국가가 통제 경로를 통해 곡물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최종 판매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위에 의해 우선시된다며 결국 식량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가 통제하는 식량은 엘리트들에게 주어지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작황이 양호해졌는데도 식량 상황이 어려워진 주요 원인이 김정은의 과도한 식량 비축 지시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전한 북한 양강도의 한 농업부문 소식통은 지금의 식량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재앙이라며 지난해 11월 알곡 생산량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6개월 이상의 식량을 저축할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제보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이 또 다른 식량 위기를 겪는다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인도적 구호 기관이 당국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같은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에 구금했던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 북송하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50여 명에서 200여 명에 이르는 6개월 만에 대규모 강제 북송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중국과 북한 간 탈북민 북송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 것 때문이며 앞으로 강제 북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3일 탈북민 단체인 결해얼통일연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성 바이산 구류소에서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강제 송환이 시점은 지난달 26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는 JM 선교회도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명에서 60명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 인원이 북송됐고 이들은 모두 한국행을 시도했다 붙잡힌 탈북민들이다. JM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길목인 난닝과 중국과 제3국 접경 등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 상당수가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란 증언도 나온다. 서재평 탈북자동지 회장은 지난 겨울 붙잡힌 탈북민 수십 명을 북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탈북민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함께 묶어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봉쇄로 3년간 구금했던 탈북민 2,600여 명 가운데 500명에서 600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다. 중국은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지속되자 잠시 멈췄던 탈북민 북송을 6개월 만에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구출 활동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일부 탈북 경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모한 탈북민 이동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 북송은 북한과 중국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한 뒤 관계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북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JM 선교회 관계자는 최근 북중 간 탈북민 북송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이번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북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대표도 이번에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송을 진행한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며 최근 북한 대표단이 중국으로 가서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북중 접촉이 조직적인 탈북민 북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은 중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그는 중국의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도 만났다. 차이치 서기는 공산당 내통일전선부, 조직부, 선전부, 정법위원회, 감찰위원회, 공안부 등을 총괄하는 안보수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또 지난달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 북한이 지난 2020년 폐쇄한 국경을 다시 개방한 이후 방북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의 방문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강제 북송 제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와 외교부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수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